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개발자가 정의한 클래스의 객체를 해시 테이블이나 해시셋에 넣게 되면 중복 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고싱! 먼저 해시 테이블과 해시셋을 복습을 하겠습니다. 해시 테이블은 배열과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맵을 구현한 그 구현체죠. 그래서 얘는 키 밸류 형태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같은 키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러면 해시셋은 앞에서 봤던 이 해시 테이블을 사용해서 구현을 한 구현체입니다. 그래서 해시셋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 이 해시 테이블의 키 자리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해시셋도 마찬가지로 이 키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다. 같은 데이터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개발자가 정의한 클래스의 객체를 키로 쓰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키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객체를 키에 넣는다면 이 중복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은 중복 객체를 어떻게 제거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 파이썬의 set을 통해서 예제를 살펴볼 건데요. 물론 여기서 파이썬이라고 하면 C 언어를 통해서 구현된 C 파이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말은 여기서 set은 해시셋이 구현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set을 통해서 예제를 살펴볼 거지만 사실 파이썬에서 set이나 딕셔너리나 둘 다 해시 테이블을 통해서 구현을 하기 때문에 set을 통해서 설명하지만 이 중복 처리되는 방식은 딕셔너리의 키에서도 동일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예제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이썬으로 이런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이 2차원 평면에서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XY 좌표를 저장하는 그런 클래스예요. 로케이션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로케이션 클래스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똑같은 좌표를 가지는 두 개의 로케이션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둘 다 XY 좌표가 이렇게 1,1인 서로 다른 객체를 이렇게 C1, C2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C1, C2를 셋에다가 초기화시키고 그 셋의 이름을 유니크라고 지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유니크에 몇 개의 아이템이 있는지 출력을 해보면 이때 개수가 2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유니크 셋에 C1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true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니크 셋에 C2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도 true가 나와요. 그러면 사실 처음 기대했던 거는 이 두 개의 객체에 서로 다른 객체긴 하지만 XY 좌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을 때도 단 하나만 있기를 바라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표시가 되는 걸로 봐서는 이 두 객체가 중복 처리가 되지 않고 서로 구별돼서 저장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동작을 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여기 C1, 1,2를 좌표로 가지는 이 C1을 이 셋에다가 넣었더니 얘는 지금 그러면 이 해시 펑션에다가 이 C1 객체를 인풋으로 집어넣은 건데 따로 어떤 추가적인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때는 해시 펑션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이 C1 객체의 메모리 주소를 바탕으로 해시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C1 객체의 메모리 주소를 바탕으로 나온 해시가 10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해시를 이제 사이즈만큼으로 모듈러 연산을 하면 2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를 찾아가 봤더니 여기에 지금 아무런 값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다가 C1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C1을 저장하면서 그 해시값 10도 같이 적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C2를 저장을 할 거예요. C2도 마찬가지로 XY 좌표가 1,1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또 해시 펑션에 인풋으로 넣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C2 객체의 메모리 주소를 사용해서 해시 값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C2는 당연히 C1과의 메모리 주소가 다를 테니까 해시 펑션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 해시는 확률적으로 당연히 다른 값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해시 값이 계산하기 편하게 2라고 해볼게요. 그럼 2를 8로 모듈러 연산을 하게 되면 그냥 2죠. 그러면 또 이 위치로 갑니다. 이 위치에 이미 이렇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이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자면, 그럼 이제 여기로 와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를 할 때 바로 여기 C1과 C2 키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기에 저장된 이 C1의 해시 값과 방금 나온 C2의 해시 값을 먼저 비교를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해시 값끼리 비교를 해서 다르면 얘는 키가 다르구나, 키 비교를 하지 않아도 해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다른 키구나 하고 다른 곳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정말 낮은 확률이지만 이 해시 값이 2가 아니라 10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해시 값으로 10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이제 배열 사이즈만큼 8로 모듈러 연산을 하게 되면 2가 나오고, 그러면 2번 인덱스 위치로 가죠. 그러면 여기에 이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C1의 해시 값과 C2의 해시 값을 먼저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똑같으면 해시 충돌이 나서 두 개가 똑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는 실제 그 키들끼리 비교를 해요. 이 키들끼리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객체끼리 비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두 개의 객체의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모리 주소를 비교를 했을 때 서로 다른 객체는 당연히 서로 다른 메모리 주소를 가지기 때문에 그 말은 이 비교한 결과가 이 두 객체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서로 다른 데이터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 배열에서 여기가 아닌 다른 위치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설명하기 편하게 이 C2의 해시 값이 해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85가 나왔다고 할게요. 그럼 85를 8로 모듈러 연산하면 5가 나오고, 그럼 이제 이 위치로 찾아가서 여기엔 값이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C2와 그 C2의 해시 값인 85가 저장이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동작하는 방식은 이제 쉽죠. C1이 있냐 이렇게 확인했을 때 마찬가지로 C1 객체의 메모리 주소를 바탕으로 해시를 만들게 되면 그 해시 값이 이제 10이 나왔었고, 그 10을 모듈로 연산하면 2, 그럼 2번 인덱스로 가서 먼저 이렇게 이 해시 값과 해시 값을 비교를 하고, 해시 값이 똑같으면 이제 키 값과 또 비교를 해서 두 개의 메모리 주소가 같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는 동일하다 판단하고, 그러면 이 C1이라는 객체가 이 셋에 있다라고 true를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C2가 셋에 있는지 확인하는 이 함수를 호출할 때도 이 C2를 해시 펑션에 넣게 되면 그 메모리 주소를 활용해서 해시 값을 만들어내고, 그 해시 값은 85가 나왔다 했을 때 얘를 모듈러 연산을 하게 되면 5가 나오고, 그 5번 인덱스 위치로 찾아가서 먼저 해시끼리 이렇게 비교를 하죠. 해시끼리 먼저 비교를 해서 해시 값이 동일하면 이제 키와 비교를 하는 거죠. 이때 비교를 할 때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같은 객체를 비교하는 거니까 메모리 주소가 당연히 똑같을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C2 객체가 셋 안에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true를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따르면 객체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르게 인식이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객체는 중복 처리가 되지 않는다. 서로 다르게 인식이 되니까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같은 좌표를 가지는 객체는 중복 처리를 해주고 싶은 건데, 그렇다면 중복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해시 펑션과 지금 이렇게 키끼리 비교하는 이 부분, 이 두 부분인 거잖아요. 이 두 부분을 잘 정의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중복 처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XY 좌표가 둘 다 동일하다면 이 두 개를 중복으로 처리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뭘 구현을 해줘야 되냐면 일단 해시 펑션을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XY 좌표가 같은 객체는 일단 같은 인덱스 번호로 매핑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시 펑션을 구현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구현을 해줄 때 XY 좌표가 같으면 같은 해시 값을 나오게 만들어 주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해야 최종적으로 같은 인덱스 번호를 가지는 그 위치로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X 좌표와 Y 좌표를 이 해시 펑션의 인풋으로 넣어주고, 그 해시 펑션의 아웃풋을 해시 값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 해시 펑션은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내장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객체를 넣어주면 거기에 맞는 해시 값을 인테저 정수로 뽑아주는 그런 내장 함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괄호를 통해서 XY 좌표를 묶어서 넣어주게 되면 이 자체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같은 XY 좌표를 가지면 같은 해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메소드를 구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시 충돌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또 이퀄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럼 그 이퀄 테스트와 관련된 부분도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구현을 해줬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심플하게 구현을 한 겁니다. 사실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할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다른 객체와 비교를 할 때 그 다른 객체의 X 좌표와 지금 나의 X 좌표, 그리고 그 다른 객체의 Y 좌표와 또 나의 Y 좌표를 비교를 해서 둘 다 동일하면 그러면 이때는 두 객체가 동일하다고 보겠다, 이렇게 재정의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두 객체를 비교하는 이퀄 메소드와 객체의 해시 값을 뽑아내는 이 해시 메소드를 재정의를 함으로써 이제 여기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면,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얘는 이제 이 유니크가 중복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유니크 셋의 사이즈가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이 두 개가 재밌는데 이 두 개의 결과값이 둘 다 true가 나올 겁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변화된 형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먼저 C1을 셋에 넣게 되죠. 그러면 1,1인데 얘를 넣게 되면 이제 이 1,1을 바탕으로 해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시 아웃풋이 323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모듈러 연산을 하면 3이 나오고 3번 인덱스로 가서 여기에 지금 아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곳에 C1과 해시로 나온 323이 같이 저장이 되는 거죠.
이제 이어서 C2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C2도 1,1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1,1을 바탕으로 해싱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323이 나올 거예요. 그럼 모듈러 연산을 하면 3이 나오고 다시 3번 인덱스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면 먼저 해시끼리 비교를 하죠. 해시가 둘 다 323으로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C1과 C2 이 데이터 자체를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C1도 좌표가 1,1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재정의한 이퀄 메소드에 따르면은 X 좌표끼리 비교하고 Y 좌표끼리 비교해서 둘 다 똑같으면 얘는 같다라고 보기로 했는데 지금 딱 둘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는 C2와 C1이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면 C2를 셋에 넣으려고 했더니 이미 동일한 게 있네. 그러면은 C2는 넣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더 이상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요 라인을 실행을 해볼게요. 이 C1이 유니크 셋에 있느냐 얘를 실행을 했을 때 얘가 지금 1,1이잖아요. 그럼 이 1,1을 해시 펑션에 넣어서 나왔던 값이 323이 되고 모듈러 연산을 해서 3이 나오고 이 위치로 가게 되죠. 이 위치에 이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해시끼리 먼저 비교를 하고 두 개가 똑같으니까 이제 C1과 C1이 비교를 하는데 얘도 비교를 할 때 뭐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는 거니까 얘가 동일하다고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얘는 true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재밌는 건데요. 이 C2가 유니크 셋에 있나 확인을 하게 되면 얘도 지금 좌표가 1,1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해시 펑션에 1,1을 넣어서 해시를 뽑았더니 323이 나왔고 8로 모듈러 연산을 해서 3이 나왔죠. 그러면 이 위치로 가서 데이터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 해시끼리 비교를 하고 해시가 동일하니까 이어서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C1과 C2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비교를 할 때 얘도 지금 1,1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재정의한 형태대로 비교를 하게 되면 얘가 지금 XY 좌표가 둘 다 동일하니까 얘도 같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C2도 유니크 셋 안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true를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까지 예제를 파이썬으로 살펴봤는데요. 사실 자바도 똑같습니다. 아까 파이썬 버전을 동일하게 자바 버전으로 구현을 한다면 이렇게 해시 펑션과 관련된 부분을 구현을 해줘야 되고 또 데이터를 혹은 키를 비교하는 이 이퀄도 재정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자바도 되게 유사하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이 자바 예제도 가지고 온 겁니다.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 결과도 아까 파이썬에서 봤던 그 결과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사이즈는 1이 나올 거고 여기 둘 다 true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중복 처리 관련해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것만 확인하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멤버 변수가 추가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정의했던 파이썬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코드를 잘 쓰고 있었어요. 잘 쓰고 있다가 이제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는 스펙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동료가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케이션에 이 Z 좌표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깜빡하고 이렇게 Z 좌표만 추가를 하고 이 아랫부분을 안 본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내게 되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자, 이제는 이렇게 XY, Z 좌표를 저장하는 두 개의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두 객체는 XY 좌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Z 좌표만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 구현을 해준 사람이 지금 이 부분만 수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출력을 하게 되면 얘는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true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왜 true를 리턴을 하게 되냐? 파이썬에서 이 연산자에 대응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객체를 비교하는 이 부분에서 Z 좌표에 대응하는 부분을 추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XY 좌표만 비교를 하게 돼서 XY 좌표는 이 두 객체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true를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줘야 돼요. 내가 개발한 거를 뭐 몇 달 뒤에 나의 동료가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내 동료가 개발했던 것들을 몇 달 혹은 몇 년 뒤에 내가 이렇게 또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코드를 잘 읽어보시고 만약에 필드를 추가하게 되면 이 부분도 잘 챙겨줘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잘 챙겨줬어요. 그래서 잘 챙겨줬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이제 false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기존의 방식대로 쓰고 있었던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기존에 XY 좌표만 저장하던 시절에 어딘가에 해시셋의 데이터로 쓰고 있었다면 혹은 어딘가에 해시맵의 키로 쓰고 있었다면 이렇게 그냥 확장을 해주는 게 정말 괜찮은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막 추가를 했는데 이전에 있던 로직이 XY 좌표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야 되는 그래서 XY 좌표만으로 중복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 코드를 이렇게 추가를 해줌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사이드 이펙트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정을 했을 때의 부작용은 없을지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것 이게 또 중요한 한 꼭지입니다. 근데 사실 뭐 내가 처음부터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걸 일일이 더 확인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라서 이때는 그럼 어떤 방법도 있냐면 여기에 추가하기보다는 3차원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객체를 저장한 후에 그 객체의 멤버 변수 값을 수정을 할 때 이때도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번에는 자바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앞에 봤던 파이썬 클래스랑 동일합니다. XY 좌표를 저장을 하는 로케이션 클래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한번 잘 봐보세요. 로케이션에 이제 1,1 좌표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C1 객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유니크라는 이름으로 해시셋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유니크에 객체 C1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객체 C1을 담고 그 유니크 셋에 이 C1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당연히 true를 리턴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C1의 X 좌표를 10으로 바꿔줍니다. 10으로 바꿔주고 나서 이 위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다시 한번 이 C1이 유니크 셋에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면 이때 재밌는 것은 리턴하는 값이 false예요. 왜 이게 false가 되냐면 자, 하나하나 실행을 해볼게요. 이 C1의 좌표가 1,1이었죠. 그럼 이 1,1을 해시 펑션에 넣게 되면 나온 값이 323이고 얘를 모듈러 연산해서 나온 게 3. 그러면 이 위치로 가게 됩니다. 이 위치로 갔는데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C1과 이 C1의 해시인 323을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C1 객체가 이 해시 셋에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면 XY 좌표 1,1을 바탕으로 해시가 323, 모듈러 연산해서 3, 그래서 이 위치로 가서 이 위치에 이미 값이 있으니까 먼저 해시끼리 비교를 하고 해시가 같으니까 이제 실제 데이터끼리 비교를 하게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한 비교니까 당연히 true를 리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어지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원래 C1이 1,1이었는데 얘를 이제 X값을 10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10이 됩니다. 이렇게 10,1이 된 상황에서 얘가 셋에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면 이 해시 펑션에서 10,1을 바탕으로 해시 값을 만들기 때문에 얘는 이제 생판 모르는 다른 값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처럼 323이 아니라 완전 다른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해시가 800이 나왔다 해볼게요. 그러면 모듈러 연산을 하면 0이 나오고 그럼 이 위치를 가게 되는데 이 위치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false를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800이 아니라 43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43이 나오면 그러면 모듈러 했을 때 3이 나올 거고 그럼 이 위치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이미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제 해시끼리 비교를 하게 되죠. 얘와 얘를 먼저 비교를 하는데 해시 값이 다르잖아요. 그럼 해시 값이 다르니까 당연히 이때도 또 false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희박한 확률이지만 10,1을 넣었는데도 그 해시로 나온 값이 323이라면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죠. 323이 동일하게 나왔다면 얘는 모듈러 연산해서 3, 그럼 이 위치에 가고 이 위치에 갔더니 이미 데이터가 있으니까 먼저 해시끼리 비교를 해서 둘 다 동일하잖아요. 해시가 동일하면 이제 데이터끼리 비교를 하죠. C1과 C1을 비교하는데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거는 true일 거라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contains가 true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뭐 인풋이 다른데 해시가 우연히 이렇게 똑같이 나올 확률은 희박하겠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웬만해서는 얘를 호출했을 때의 결과는 false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나오면 좀 헷갈리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여기 보시면 C1이 있는데 실제로 contains C1을 했더니 false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바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이널 키워드를 붙일 수 있습니다. 파이널 키워드를 붙이게 되면 얘가 생성자를 통해서 이렇게 1,1을 이런 식으로 여기에 넣게 되면 한번 이렇게 XY 값이 저장이 되면 이 이후에는 이 XY 값을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파이널 키워드라는 의미가요. 그래서 이 파이널 키워드가 붙은 상태에서 이런 시도를 하게 되면 자바는 컴파일 언어이기 때문에 컴파일 하다가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파이썬도 비슷한 형태로 이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파이썬 예제를 왜 안 가져왔냐면 그거를 구현을 하려면 지금 보셨던 이 방법보다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려고 사실 자바 예제를 가져온 거예요. 어쨌든 파이썬도 비슷한 형태로 막으려면 막을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객체의 중복을 처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해시 펑션과 그리고 이 equal 메소드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구현을 해줄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자연 사진을 준비했더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사진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면서 좀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까지로 해서 배열부터 시작해서 리스트, 맵, 셋, 중복 처리까지를 다 다뤘는데요. 이 5개 영상을 잘 보시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개발할 때 좀 더 최적화된 형태로 구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